제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날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꺼낸 적 없다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악보 몇 장, 손때 묻은 하모니카 하나,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공책 한 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 45살 직장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죠. 아버지는 충남 논산에 혼자 사셨고 올해로 76이십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줄곧 그 오래된 집을 혼자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고 말수가 없으셨고 주말이면 마당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 그게 제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하나가 제가 알던 아버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게 된 건 갑작스러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2달 전 어느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별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 다음 날도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에 아버지 이웃 어르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마당에서 쓰러지셨다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논산으로 내려갔더니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드셨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뭘 입맛이 없어서 조금씩만 먹었다고.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입맛이 없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밥 차려 드시는 게 귀찮으셨던 거였습니다.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혼자 밥상 펴는 게 너무 쓸쓸하셨던 거겠지요. 병원에서 나흘을 보내고 퇴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혼자 생활하시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자식한테 신세 안 진다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버텨오신 분. 결국 가족들이 의논 끝에 근처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거기는 죽으러 가는 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잠깐만 몸 회복하고 나오는 거야. 꼭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한참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옷가지, 세면도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라디오. 그렇게 방 한쪽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낸 적이 없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먼저 하모니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빛이 많이 바랬지만 닦아서 잘 보관해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는 악보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옮겨 적은 악보였습니다. 글씨가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맨 앞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봄 나의 꿈을 적는다. 날짜 옆에는 아버지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창수, 25살. 1978년이면
아버지가 25이시던 해입니다. 그 공책에는 아버지의 꿈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무대에 서고 싶다. 하모니카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다. 트로트도 좋고 민요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곡을 마음껏 불고 싶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좋아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끔 마당에 앉아 부시던 모습을 본 적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꿈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간절한 꿈. 공책을 더 넘겼습니다. 중간쯤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다. 그래도 하모니카 들면 버틸 수 있다. 그리고 한참 뒤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태어났다. 이제 내 꿈은 나중으로 미뤄야겠다. 그 다음 줄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셨던 거였습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라 미루신 거였습니다. 저 때문에 요양원에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상자는 일부러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면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대신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 행사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입주자 본인이 원하면 무대에 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연주하실 수 있을까요? 담당 선생님이 흔쾌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는 거였습니다. 상자 얘기를 꺼내면 들켰다는 걸 아실 테고 아버지는 분명 고개를 저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요양원에서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를 한대. 다른 어르신들 보니까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던데. 아빠도 뭔가 하시면 어때? 아버지는 잠깐 저를 바라보시다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냥 보기만 하지.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하모니카 잘 부시잖아. 어릴 때 마당에서 부시던 거나 기억해. 아버지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억해? 그게 언제적 얘기야. 목소리는 담담하셨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떠올리시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열흘쯤 지났을까요? 요양원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하모니카를 가져다 달라고 하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가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모니카를 꺼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내미는 하모니카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손 안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발표회가 있던 날 아침, 저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작은 강당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입주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맨 뒷줄에 앉아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가자 살짝 고개를 드셨습니다. 왜 다 왔어? 라고 하셨지만 눈가가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씩 나와서 노래를 하고 시를 낭독하고 장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차례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무대라고 하기엔 소박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버지는 단단하게 거기 서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모니카를 입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첫 음이 나오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묵혀온 소리인데 조금도 낙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신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지만 아버지 손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 젊은 날이 들어 있었고, 공장에서 버텨온 날들이 들어 있었고, 혼자 마당에 앉아 라디오 듣던 저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났습니다. 작은 강당에서 나는 박수였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해 보였습니다. 평생 무대를 꿈꾸셨던 분이 76에 처음으로 거기 서신 거였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았어. 아버지는 대답 대신 하모니카를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보다 잘 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멋있지 않아?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있다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공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나중으로 미뤄야겠다는 문장 바로 아래에 뭔가를 적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책은 아버지 것이라 제가 뭔가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메모지 한 장에 적어서 공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그 나중이 왔어. 그리고 정말 잘 부셨어. 지금도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매주 주말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방에서 하모니카를 자주 부신다고 하더군요. 같은 방 어르신들이 불어달라고 조른다고 쑥스럽다고 하시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닐까 하고, 아버지의 젊은 날, 아버지의 꿈, 아버지가 혼자 감추어온 것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게, 아버지가 아직 그 하모니카를 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께 오래 연락을 못 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전화 한 통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밥 먹었냐고, 오늘 어땠냐고. 그 짧은 통화 한 번이 부모님한테는 정말 큰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 다음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